지난달 100만 달러 골드카드 영주권에 대해서요 나왔던 가장 큰 질문이요, 과연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답이 나왔다 할 만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 행정부는요 의회를 건너뛰고 이민법의 빈틈을 활용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즉 골드카드는요 새로운 영주권이 아니고요, 기존 영주권에 있어서 심사 기준을 바꾸는 행정부의 내부 지침 행태로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요 골드카드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다룬 이후에 공식 신청 사이트까지 열리면서 굉장히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짚어보는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는요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는 새로운 영주권 프로그램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의회 입법 과정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 트럼프 행정부는요 의회를 거치지 않는 다른 길을 찾아냈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그 지점, 이 골드카드가 어떻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시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이번 11월 9일 저와 제이슨 컴퍼니 전문가들이 서울에 계신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지난 9월 그리고 10월 미국 뉴저지와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된 세미나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고객들의 세무,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니즈와 함께 법률, 세무, 자산관리 원스톱 솔루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하는 행사였습니다. 이번 서울 세미나는요, 한국과 미국의 크로스보더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미국 절세, 투자, 그리고 이민 전략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11월 9일 일요일 오후 2시에는요 미국 절세 은퇴 전략 세미나가 진행되는데요. 이 세션은 미국 영주권 시민권자 분들 중에 한국에 거주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복잡한 세금과 해외 계좌 신고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한국에 거주하시는 미국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 세금 신고 문제, 역이민과 엑시텍스 문제 등과 같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산관리 성공 전략을요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액션 플랜을 소개합니다. 물론 개별 Q&A 시간과 특별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셨던 내용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정보는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서울 세미나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자, 행정명령이죠. 이 지난 영상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이 행정명령의 어떤 법적인 한계를 얘기했어요. 그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요, 미국에서 법이란 말이에요. 의회가 정한 법이에요. 입법부가 정한 것. 이걸 바꾸거나 새로운 영주권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은요 의회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다. 왜? 법의 권위가 있어야 되니까. 헌법 밑에 법이고 법을 만들고 제정하는 것은 의회이니까. 그리고 이민법은 이러한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행정부가 법의 권위에 필적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법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있는 법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결국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입장에서 이걸 집행하는 각각의 내부 기관들에게 지시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이 골드카드 행정명령이잖아. 이건 어떻게 영주권을 준다는 거였냐 하면, 이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가 있어요. AILA라고 하는데, 이를 비롯한 여러 유수의 이 로펌들, 이민 로펌들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요,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냐에 있어서 새로운 영주권을 만드는 그런 시도로 갈 것이 아니라, 대신에 기존에 있던 영주권, 전문직 영주권 카테고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이 EB1A 카테고리라던가, 아니면 National Interest Waiver,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잘났으니까 나한테 영주권을 주세요 라고 하는 EB2에서 나오는 NIW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영주권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심사 기준을 우리가 이 행정명령의 그 내용을 집어넣겠다라는, 그래서 교묘하게 활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전에 행정명령이라는 게 결국은 이민국이 심사를 하잖아요. 이민 케이스를, 영주권 케이스를. 그래서 이 이민국의 심사관들에게, 행정부 관료예요. 행정부 직원이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앞으로 100만 불을 기부한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 신청자가, 그 피티셔너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어떤 강력한 증거 자료로서 인정해 주어라 라는 이런 어떤 해석의 방향을 이 행정기관, 이 이민국 심사관들에게 지시하겠다는 것에 가깝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기존에 있던 EB1A나 NIW라는 그 제도, 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행정부 내부의 심사 지침을 이 100만 불 기부한 것까지 포함하게 해서 이게 결국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해주라는 그런 심사 지침을 바꾼다는 거죠.
따라서 골드카드 신청자는 앞으로 새로운 절차를 밟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EB1A나 이 EB2 NIW에서 이 제도 안에서 100만 불 기부 증명서라는 것을 본인의 어떤 탁월함이라던가 국익에 기여하는 어떤 기여도를 입증하는 핵심 서류로 제출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예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리스크일 텐데 현재 웹사이트죠. trumpcard.gov 웹사이트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무부,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요. 그 다음에 이민국, USCIS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운영 규칙이라던가 최종 승인 절차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행정명령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책적, 법적인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인데요. 몇 가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일단 상당한 지연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다고 해서 실무가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니겠죠. 이민국과 국무부는요. 이 기부금 증명이라는 것을 기존의 심사 절차에 어떻게 녹여낼지 아마도 그 세부 규정을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쓰겠죠. 또 에너지를 많이 쓰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배경처럼 행정명령 자체가 의회가 정하는 법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없으니 기존의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침으로 반영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결국 이 과정, 세부 규정을 만드는 데만도 수개월이 걸릴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여러 이민 변호사 단체들이요. 지금 신청하더라도 실질적인 이게 영주권 심사에 반영이 되기까지는 꽤나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의회가 정한 이민법의 틀을 행정명령으로 우회하려는 그런 시도이니까요. 여러 시민단체 그리고 이민 관련 단체에서요. 위헌 소송 제기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하겠고요. 만약 소송이 시작된다면 법원의 최종 판결 나올 때까지요. 프로그램 전체가 영향을 받을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요. 이 트럼프 카드에 있어서 과거에 막 여러 얘기가 나왔던 것, 여러 혜택, 이 100만 불을 통해서 영주권 골드카드를 받았을 때 얻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했던 과세 혜택들이 있어요. 예컨대 이렇게 해서 영주권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그런 특혜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거는 아마도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영주권 제도의 해석의 기준으로서 행정부, USCIS, 이민국의 해석의 기준으로 반영된다면 결국은 이 기준의 반영을 통해 받게 되는 영주권 프로그램은 기존의 EB1A 그리고 NIW에 해당이 될 거잖아요. 결국 그러면은 같은 방식으로 받는 이 영주권자들에게 행정명령상 100만 불의 해석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에게만 똑같은 NIW, 똑같은 EB1A인데 이런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라는 것 아마도 되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죠. 자, 네 번째요. 정권 교체가 만약에 되면요. 이 정책 자체가 굉장히 좀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그런 제도이다 보니 폐기될 위험도 있겠다입니다. 행정명령은요. 법률과 달리 다음 대통령이 언제든지 새로운 행정명령으로 뒤집을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게 정권 교체, 이게 꼭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의 교체만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요. 대통령의 어떤 판단에 따라 행정명령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요. 이 골드카드 프로그램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지난달 의회 통과가 불확실하다라고 예측했었던 그런 상황이요. 이제는 의회 통과의 그런 루트를 따른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법을 해석하는 기준으로서 이 사용이 된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행정명령이 어떤 법적인 안정성이 불확실하다라는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골드카드가 돈으로 영주권을 사는 어떤 획기적인 제도로 보이지만 실제 이 법적인 실체가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 우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게 오히려 이 말하자면 기존의 법을 아슬아슬하게 우회하려는 행정부 지침이다 보니 세부 절차도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안정성이 낮은 상황에서 이 지름길으로 어떤 작용하는 것보다는 아직 개척되지 않은 험로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민국 그리고 국무부가 내놓을 세부 규정 그리고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이 제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진짜 미래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존의 투자 이민을 대체하는 어떤 새로운 제도로서 자리 잡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초기의 어떤 관심 또는 예측은 이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요, 많은 분들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추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희 JCN 컴퍼니 전문가들과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